못 들으니까 녹화를 해야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평범 속에 진리가 있는 거야. 응? 평범 속에 진리가. 어? 그, 그 평범함이 어려워. 평범함이. 응? 그 평범함이 참 어려워. 생각보다는. 그 선생님이 한 10몇 년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많은 걸 봐왔겠지, 그지? 그래서 그 평범함을 어렵게 만드는 게 역설적으로 어떤 스키마라 그래. 습관화된 사고에 의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보고 그 행간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무엇을 묻는지 잘 찾아서 나는 또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또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걸 잘 보면은 충분히 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너 같은 경우는 본인은 잘 몰라 발전하고 있는 거를. 그런데 보면은 잘 헤매다가도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잘 따라와. 어? 잘 따라오고 그러는 사이에 스스로는 몰라도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제일 잘 알겠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건 되게 좋은 거야. 어? 그러니까 말했듯이 공부는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능사가 아니야, 그지? 잘해야 되는데 그 잘하는 방법을 이상하게들 배워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지? 믿을 건 자신밖에 없는 거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공은 너는 지금 얘기를 하면은 어찌 보면은 그 수능 읽기나 논술 쓰기나 다 둘 다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특히 그 국어 과목은 지금 as of today까지 지금까지의 그 공부라는 게 꼭 그 책상머리 공부뿐만 아니라 가족하고 얘기를 하고 친구들하고 담화하고 뭐 여러 가지 글을 써보고 또 책을 읽고 이런 그런 모든 활동에 이게 누적치라고 보면 되지. 근데 그게 사실 적기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지. 그래, 그 얘기는 롤스가 말한 것처럼 출발점이 늦은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그지? 다들 그래. 그걸 뚫고 가는 것도 기특한 거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은 논리도 그렇거니와 글을 못 채우고 있는 거는 뭐 글에서 핵심을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해력 뭐 논증력 이런 걸 다 따지지만 그런 거에 앞서서 어, 일단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거지, 그지? 응? 그게 굉장히 힘든 거야. 무척 힘든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응? 근데 그 힘든 걸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게 공부야. 그걸 하나 해나가야 되겠지, 그지? 응?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아마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응? 노력을 해야 돼. 그 예를 예를 들면은 선생님도 있잖아. 어제 내가 얘기를 하면은 요즘 생각도 번잡스러워 하도 쉬었다가 지금 다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제 요즘 와서 내가 선생님 글을 참 빨리 쓰고 빨리 생각을 정리하는 편인데 어제 하루 왼종일 썼는데도 A4지를 한 장을 못 채웠어. 글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응? 어떨 때는 막 하루에 막 20장, 30장도 쓰는데 어떨 때는 한 장도 못 채우는 경우도 있어. 그게 아마 다음 주 목요일 날 내가 보여줄 건데 실제로 보고 철학
어찌면은 그 위대한 개념들을 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이 논리를 또 담고 있어. 조금만 틀어지면은 이 말이 무슨 오류가 나와. 그냥 책을 한 권 쓴다는 거는 페이지의 논리도 있지만 그걸 다 전체가 다 또 논리적으로 통해야 되고 다 왜냐하면 사상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이게 그 글을 읽다 보면은 어떤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도 해석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어? 그런 것들을 다 또 따져보고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 그 자체가. 응? 특히 또 어떠한 개념을 다른 주제로 변형을 해서 또 쓰고 그러면 되게 힘들고 여러분들 다 그런 거야 그게. 응? 그러니까 막 무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 보면 와 스트레스지. 어? 하루 왼쪽에 끙끙거렸는데 한 장을 못 채우고 그런 거야. 특히 어떤 걸 처음 시작할 때만이 그러고 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알면 알아갈수록 점점 힘들고 완전한 건 하나도 없어. 계속해서 수정하고 선생님은 정말 많은 글을 쓰고 많은 책을 읽었겠지. 이렇게 이력이 난 사람도 그러는 거야. 응? 완전한 게 없는 거야. 요즘 와서 점점 더 많이 느껴. 그래서 힘든 건 알겠지만은 글을 자꾸 일단 논리는 둘째치고 언제 내가 논리의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크게 두드러진 것만 뽑아서 한번 수업을 한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둘째치고 논술 시험을 치르는 많은 학생들을 보면은 그 답안을 채우는 것도 참 버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수록 뭘 해야 된다?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나가야 되겠지, 그치? 그걸 보는 거야. 오늘은 이 지문을 일단 먼저 살핀 다음에 여기서 지금 비교하라는 논적 지시가 있지. 책은 230페이지야. 230페이지부터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겠지. 비교하라는 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공부가 참 힘들지, 그지? 재심은 3과 4를 비교 분석하래. 보이지, 글? 그제? 보이지? 문학 네. 작품이 나왔어. 일단 뭘 봐야 된다? 주제부터 파악하라 그랬지. 주제 개념을 떠올리지 못한다는 거는 글을 읽고선 마치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길을 떠나는 거랑 다를 바 없다고 그랬지. 그치? 주제. 뭐를 묻고 있는지. 공통된 주제. 비교 분석하라는 건 사전적이면 뭐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라는 거야. 응? 그래서 400자를 쓰는데 주제를 따져야 이어지는 어떤 세부 비교 접점, 논의점들도 파악이 되겠지, 그치? 개념 하나하나 보자고. 오빠는 실내를 세심히 둘러볼 것도 없이 카메를 보자 와랑 눈살부터 찌렸다. 참고로 얘기를 하면은 그 우리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 제시문을 여러 개 준다 그랬지? 그 제시문을 비교하고 개념을 분류하고 제시문 내용을 비교하고 또 분석을 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 견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 작품이 나오면은
주제 개념이나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별로 없지, 그지? 다 함축적인 내용이고 맥락적인 내용이고 뭐 이런 거잖아. 메타포가 이루어져 있고. 그때 힌트는 뭐야? 얘를 읽더라도 이럴 때는 먼저 얘부터 읽는 게 좋아. 얘부터. 응? 왜냐하면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한 다음에 아, 대충 무슨 얘기를 묻는구나. 어떤 키워드를 찾고 그러고 저쪽을 들여다보고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봐야 된단 말이야. 일단은 논제는 되게 단순한 거잖아. 비교하라는 거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라는 거니까. 그럼 뭐라고 읽어야 되냐? 웨이슨이라고 읽어야 돼? 난 누군지 모르겠다. W는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만약 카드의 한쪽 면이 모음이라면 다른 한쪽 면은 짝수이다 라는 규칙을 검증하게 하여 이 과정을 에서 나타난 행동 양상을 관찰했대.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제시한 4가지 카드는 모두 한쪽 면에 숫자가 다른 한쪽 면에 글자가 있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카드의 보이는 면에는 각각 A, K, 2, 7, E 쓰여 있었다. 만약 이 규칙이 참이거나 거짓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카드들을 뒤집어야 할까? 한쪽이 모음이라 그러면은 다른 한쪽은 짝수이고.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A와 7 카드가 잠재적으로 모음 짝수 규칙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카드를 뒤집어야 한다. 반면에 K와 E 카드의 다른 면에 무엇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그것들은 뒤집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관찰 결과에 따르면 10%보다 적은 참가자들만이 잠깐만 우리가 한 거 이거 맞지? 맞지? 네. 논리적으로 옳은 카드를 선택했다. 대신에 참가자들은 규칙에 단순히 언급된 A와 E 카드를 선호했다. 그리고 옳은 카드를 선택했더라도 규칙을 기각할 수 있는 7 카드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A 카드를 선호하였다. W는 왓슨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와 같은 피험자들의 논증 방식을 근거로 사람들이 가설을 논박하기보다는 오히려 확증하려고 하고 하는 편향성을 보이는데 확증 편향을 얘기하는 거야. 주된 키워드는 행동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키워드인 확증 편향. 인간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한양대 인문 논술 작년도에 나왔어. 확증 편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뭐를 뒤집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해설에 해당하는 거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얘만 읽으면 되지, 그지? 얘만. 핵심만. 이게 인지심리학의 실험이란 말이에요. 이 결과에서 할 수 있대. 사람들은 가설을 논리적으로 논박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칙을 확증하려 드는 편향성을 보인다는 거야. 편향, 바이어스. 확증 편향에 대해서. 그럼 확증 편향이란 단어를 들어봤어? 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선택하고. 아니 저 지문에서 수능 지문에서 맞닥뜨려 봤어? 또 지는 많이 봤겠지, 그지? 네. 어? 네. 네네.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봐. 수능 지문은 잘 못 봤어요.
아니, 이거 지금 내가 수능 지문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임마 내가 수능 지문에서만 본 게 몇 갠데. 그러니까 왜 공부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지 이제. 아마도 수능 지문을 문제풀이에만 급급하지 않고 지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지문을 좀 깊게 들여다 봤다 그러면은 논술로 출제되는 거의 모든 개념은 보고 아 이건 내가 이전에 접촉했던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그거를 물론 기억에 뭐 유한성이 있겠지만은 그게 공부하면 지문을 좀 깊게 들여다보면은 지문 내용 까먹더라도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들은 기억으로 그대로 들어가거든. 근데 그러질 못해. 확증 편향은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온 거야. 응? 굉장히 그러니까 논술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생산적인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거지, 그지?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 논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논술은 말이야. 논술에서 다루는 개념들은 대학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야?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개념이래. 그럼 교과서에 직접 들어있기도 하고 교과서를 확장한 것들, 수능 지문 이런 데에서 다뤘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서 어디서 출제됐는지를 다 보여줘.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가지고 확증 편향 이런 단어들을 생각이 안 나면은 참 애먹는 거지, 그치? 응?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 그리고 수능은 계속 기존의 거를 변형을 해서 새롭게 이렇게 내는데 그러면 그 코아는 항상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답답한 일이야 이게. 어? 그 자체가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들어봤어? 어? 네. 오리엔탈리즘은 무슨 개념이야? 동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동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 착각, 편견. 뭐 이런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서양이 쉽게 얘기하면 서양이 바라보는 동양의 모습이야. 근데 그게 왜곡되고 날조된 개념이란 말이야.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어떤 아랍계 외국인이 그 학자가 쓴 거야.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근데 옛날에 학생들한테 고3 애들한테 그때 논술수 오리엔탈 그것도 되게 많이 나왔어. 수능 지문으로.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아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다음 주. 그럼 오리엔탈리즘은 좋은 뉘앙스로 와닿니? 긍정적인 뉘앙스로 와닿니? 부정적인 뉘앙스로 와닿니? 그랬더니 긍정적인 뉘앙스로 와닿아요. 참. 예. 그러면 이제 왜 그 얘기를 질문을 했을까? 답안을 쓴 거 보면은 선입견에 의해서 근래원 해석을 못하겠고 그때는 원문이 좀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해석을 잘못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했듯이 선생님이 쓴 책의 그 중요한 키워드들은 잘 알고 있어. 이 확증 편향은 작년에도 나왔고 한양대에서도 다뤘다 그러는 거는 무슨 얘기야? 자주 나온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 확증 편향이 왜 또 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논제의 주된 키워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냐면은 최근에 우리 저런 거 들어봤지? 가짜 뉴스, 그지? 필터 버블이란 말도 들어봤지? 여러분들 나보다 더 잘 알지, 그지? 온라인상에서 어떤 정보가 왜곡되고
그지? 그렇게 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막 이런 성향들 나오는 거. 이게 한양대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 현상이 되게 심화되니까 주제를 출제하는 거야. 논술,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 주제는 크게 몇 가지 갈래로 나누어져. 일단 서양이거나 동양이든 사상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교과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이런 것들만 그냥 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현상, 상황 이런 거하고 접목을 시킨단 말이야. 그 현상 상황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핫 이슈라든지 또는 문제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치? 아까 가짜 뉴스 같은 경우도 그런 거고, 예를 들면 불평등에 대해 담론으로 공정의 담론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찾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아까 얘기한 인터넷상에서 가짜뉴스 확산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뭐 이런 것처럼 가난해 가지고 동반 자살하는 어떤 문제들. 이번에 학교 폭력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학교 폭력이 되게 문제라서 뭐 처벌해야 되네, 수능 입시에서 불이익을 줘야 되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해요? 학교 폭력이 참 문제긴 문제구나.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쉬운 예로 보면은 왜 이지매 현상이 벌어지고 왜 학교 안에서 그런 폭력이 이루어질까? 그걸 막 가다 보면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지. 저번에 우리 배운 인간의 본성은 원래 충동적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이성적인데 그게 학습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 학폭은 제재야, 제재. 주된 소재란 말이야. 제재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막 통계도 나오고 막 그러겠지. 근데 그걸 찬찬히 들어가 보니까 어떤 지문을 보니까 인간은 되게 충동적인, 홉스가 말한 대로 충동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 어느 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되게 이성적인 어떤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걸 놓고선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꾸며지겠지. 제시문을 읽고 비교하라. 그러면 충동적이다 어쩌고 저쩌고 충동적 본능이냐 이성적 본성이냐 뭐 이거 가지고 서로 뭐 나눠져서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1번 문제가 그래. 2번 문제는 예를 들면 제시문 다의 그 학폭의 현상이 있었단 말이야. 다에 나타난 현상을 가를 활용하여 옹호하고 지지하고 나를 통해서 반박을 하라. 뭐 이렇게도 나오고, 그지? 비판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다 그렇게 꾸며지게 돼 있어. 응? 그 자체가. 그래서 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응? 나중에 내가 한번 정리를 해줄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핫 이슈나 문제점들 이런 걸 가지고 항상 그거를 어떤 근본 물음 개념이라 그러지. 근본 물음하고 견주어서 그냥 접목시켜서 되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지. 무슨 배려 전형이지? 우리 학교 전형에서 무슨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이 과연 공정한가? 그치? 이거 갖고도 논란이 많잖아, 실제로. 그런 거 갖고도 내고 다 그런 거야. 구성을 해보면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건 말이야. 지식은 그냥 스탠널런 따로 하면 그로서는 별 의미가 없어. 이게 서로 엮여가면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논술은 다 그런 거지.
아무튼 돌아와서 지금 얘를 통해서 서로 견져보라 그랬죠. 확증 편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그럼 그 다음에 얘를 들여다보자고. 그 확증 편향적인 성을 보이는데. 그럼 얘를 한번 보자. 오빠는 실내를 세심히 둘러볼 것도 없이 카미를 보자 와락 눈살부터 찌푸렸다. 마침 잘 왔네 오빠. 나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문학작품 전체부터 봐야지. 계속 따라가 보죠. 우리 가게 인테리어 어때? 아주 예쁘잖아. 엘레강스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하긴 일 끝나고 축배를 드는 거죠. 오빠도 앉아봐. 여긴 오빠도 만나본 카밀이고 여긴 필리핀에서 온 로리씨. 두 분이 해줘서 인테리어 비용 반 이상 아꼈어. 내가 경고했을 텐데 오빠는 카밀에게 써붙였다. 네가 뭔데 여기 있는 거야? 정말 끌려가고 싶어서 이래? 왜 다짜고짜 반말을 해 오빠는? 바로 봐. 나는 오빠가 그렇게 흥분하는 걸 최근에 처음 봤다. 날 도우러 온 거야. 오빠 이런 무례 이해할 수 없어. 무례 저런 놈들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니. 뻔할 뻔짜야. 너도 미국에서 자존심도 없는 치사하고 더러운 멕시칸들 많이 겪어봐서 알잖아. 네 막내 오빠를 죽인 그놈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에서 그 미국 같은 소수자들이 받는 서름들, 그게 이제 증오로 이제 증폭된 거지. 그걸 네게 맡겨달라고 해서 설마 참고 기다렸는데 도대체 네 꼴이 지금 뭐냐? 카밀은 멕시칸이 아니야. 멕시칸보다 더 못 사는 놈들이잖아. 더 못 사는 놈들이잖아. 그러고 있어. 난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 네가 쫓아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못 사는 애들은 나쁜 놈이다. 이런 선입견을 지금 갖고 있는 거야. 편견을. 그지? 그것만 읽어내면 되지? 내가 나설 수밖에. 어디 남자가 없어서 하필 네팔놈이냐. 우리 이런 거.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오리엔탈리즘하고 유관한 용어를 옥시덴탈리즘이라 그래.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 왜곡되고 날조된 시각인데, 옥시덴탈리즘은 반대로 동양이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이야. 어?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못 살고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우리 한때는 지금은 덜하지만은 옛날에는 저기 필리핀, 베트남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못 살고 그런다고 구박을 하고 막 그런 거 많았잖아 우리나라도. 그치? 그런 거. 오빠 나는 참 저도 쨍소리 쳤다. 오빠가 네팔에 대해 뭘 알아? 나마스테 알아? 히말라야 뭐 어쩌고. 난 그렇게 천박한 편견에 여기도 있지. 그치? 편견이란 말. 공통되게 하여튼 핵심을 찾아봐야 돼. 사로잡힌 사람인 줄 몰랐어. 시끄러워. 오빠같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해 못해. 나마스테를 오빠가 어떻게 알고 카일라스를 또 어떻게 이해하겠어. 오빠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네팔 사람들 100배는 나. 되게 순수해 이 사람들 보면. 어디 사람이 없어서 네팔 사람이냐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 오빠 이 땅에서 어디 사람도 한 사람 있으면 테리와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얼쓸 오빠 같은 사람 말고 못 살고 힘없는 사람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지. 사람 같지 않은 종자들 말고 카밀보다 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데려오면 그 사람하고 사귈게. 그 사람 애도 낳고 밥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여기에 화자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신이 인종차별 당했던 상황보다도 그 상황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보다 못 사는 나라 네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하는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편견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죠. 그죠? 그치? 응? 그러니까 지금 3과 4의 공통적이 들어있는 건 뭐야? 편견. 그치? 어? 편견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하나하나 이제 구체화를 시켜보면은. 근데 이제 차이점들을 주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가난은 공통적으로 인식의 오류 가능성으로서의 편향된 사고, 편견이래. 편향된 사고. 그러니까 이걸 편견이란 말을 써도 치면은 기왕이면은 전문 용어를 써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겠지. 사명하자는 미국에서 자신이 인정사 어쩌고 저쩌고. 사는 아까 얘기한 거야. 그치? 이렇게 편향성을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공통점은 뭐야? 잘 봐봐. 그 근원이 차이가 나지, 그치? 사람들은 언제나 옳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그럼에도 그 편향된 사고가 나타나게 되는 근원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즉, 3의 오빠에게서 나타나는 인종차별적 편견은 그가 그동안 겪었던 경험과 사회의 과정에서 학습된 지식, 학습으로부터 형성되었겠지, 그치? 반면에 4의 인지사고 과정에서 나타난 그 피험자의 편향성은 이것도 행동경제학에서 자주 크게 다루는 개념이야. 제한된 합리성. 인간은 반드시 합리적인 건 아니라는 거야. 수업 끝나고 또 110 이거 찾아가지고 이 제한된 합리성, 확증 편향 다 읽어보라 그랬지, 그제? 그 주변을. 언제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뭐라 그랬어? 선생님 보면은 그 개념어, 이론서 이런 걸 막 그냥 그것만 들이본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 그지? 이렇게 풀어보면서 거꾸로 찾아서 전문 용어를 찾아서 그걸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그래야 쏙쏙 들어와. 인간 본성에서 하나는 학습된 거고 하나는 선천적인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그지? 타고난 거란 말이야. 4는 3은 학습된 거. 계란이냐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인간 본성을 학습되는 거냐 타고나는 거냐. 공부머리는 학습의 환경의 결과물이냐 선천적인 어떤 유전자의 결과물이야.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지? 선천적인 원인이냐 학습된 거냐,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얘도 보면 어떤 개념을 찾아서 지금 전체가 둘이 지금 어떤 편향된 사고를 보이는 거 면에서 항상 그 사람들 편향된 사고를 보인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차이는 뭐야? 그것이 하나는 학습의 결과고 다른 하나는 타고난 어떤 본성의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인간의 편향된 사고가 공통점으로 드러난다. 3은 인종차별적 편견에 사로잡혀 타인의 국적 하나만으로도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한 비난을 샀다는 인간 양성을 보여준다. 4는 실험을 통해 가설법으로 확증하려는 편향을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편파적 성향이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지 의식적인 수준에 나타나는지에 따라 3은 가족을 잃은 개인의 충격적 경험에서 형성된 사적 감정이 계기되어 사적인 감정이래. 4는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타고난 확증 편향이 항상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비교가 되면 뭐라 그랬어? 비교의 층위를 이루는 개념이 동등하고 공정하고 그래야 된다 그랬어. 사적인 감정이 계기가 되어 편견을 경험에서 형성돼. 이게 빠졌으면 안 되지. 타고난 내재되어 있는 타고난 확증 편향이 둘이 딱 대비가 되지, 그지? 응? 이거를 잘 봐. 그래서 언어에 되게 신경 써야 돼. 알겠지? 이게 틀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 그지? 잘 쓴 거지.
이 정도만 쓰면 충분하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보란 말이야. 3과 4는 객관성과 편향성으로 비교된다. 여기서부터 벌써 그 쓸데없는 말을 자꾸 쓰고 있어. 객관성. 주인공 못 사는 나라 이주민에 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오빠가 갈등하면서 객관적 판단을 통하여 실험에 사람들을 가설을 논박할 수 있는 자료보다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를 더 많이 선택하. 이를 통해 사람들은 논증 방식을 근거 삼아 열심히 지금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건 알았는데 여전히 지금 한 문장에 막 여러 가지 내용을 담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얘가 쓴 거를 잘 보란 말이야. 그런데 잘 봐봐. 이거 비교 이걸 그래 비교를 했다. 객관적 판단을 통해서 논증 방식을 근거 삼아 객관적이라는 말하고 호응되는 말은 뭐니? 주관적이라는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응이 안 되잖아. 이렇게 쓰면은 도대체 뭘 비교했다는 거지, 그지? 논증 방식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한 거야. 그리고 같은 맥락이란 말이야, 그치? 얘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늘 하려는 주된 거야, 지금 개념에 오늘 4가지를 얘기하고 머릿속에 꽉 박아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비교의 층위가 안 맞잖아, 지금, 그치? 일치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응? 그러니까 치열하게 생각을 해야 돼.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경험에서 나오는 거냐 타고난 거냐 그 비교가 되잖아, 그치? 학습된 거냐 본성적인 거냐 비교가 되는 거잖아. 근데 객관적 판단을 통해서 논증 방식을 근거 삼아 안 맞잖아. 객관적이면 여기 뭐 주관성을 보이다는 내용이 들어가든지 논증 방식을 삼았다 하는 거 그렇게 얘를 더 고치는 게 맞겠지, 그치? 점점 열심히 쓰고 있는데 약간 재뿌리기 싫으니까 응? 객관적 판단을 통해서 편견 없이 그러면 사람들은 어? 뭐라고 하면 돼? 어? 자기의 뭐 주관성이나 신념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치? 주관적 판단이나 신념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이충이를 맞추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오늘 수업할 거지만 더 살을 붙이고 하는 건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객관성이란 말이 여기서 지금 들어갈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그랬지. 자꾸 초점을 이게 편향성을 갖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데 얘는 이렇게 되고 층위를 맞춰야 되겠잖아. 예, 알겠니? 어? 그리고 지금 글이 이렇게 짧아지는 거 어디에 지금 네네 이 뭐 공통된다. 그래서 그 이유가 들어가겠고 여기 한 문장이 들어가겠고 그러나 뭐 이래가지고 차이를 보인다. 이거 더 집어넣어봐. 그러면 한 350자까지 또 나오겠지? 얘 한 문장 들어가고 이 한 문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을 붙여봐. 그러면 나오겠지, 그지? 그렇게 지금 글의 구성이 지금 잘못되니까 이렇게 또 글이 그 글자 수를 채우지 못하는 거겠지, 그지? 알겠니? 어?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서 마치고 일단 수업 끝나고
제니 쓴 거를 보면서 선생님 쓴 거를 잘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수업 들은 내용을 가지고 알겠지?